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목 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죠. 네, 대표적으로 구글, 알파벳의 실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하회를 했지만 이 어닝 쇼크까지는 가지 않고 어닝 미스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좀 타격감이 덜한 듯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양시장 모두 장 초반에는 살짝 강한 모습을 나타냈다가 지금은 좀 아쉽게도 탄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SK하이닉스도 실적을 발표를 했죠. 하지만 이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이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서 지금 우리 시장에는 어떤 분위기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약간 감을 잡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시장 방향성을 지금 잡아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여기서 시장의 방향성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시장 속에서 내 종목의 주가 흐름을 잡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없으니까요. 오늘 진단쇼에서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병훈 전문가 그리고 이호석 PB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하기 전에 또 우리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인사도 나눠볼게요. 네, 오늘 되게 댓글창이 시작 전부터 굉장히 활발하네요. 네, 이런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네, 블루 실장님 와주셨고요. 러브수기님 안녕하세요. 네, 테리님 1등이냐고요? 1등은 아닌 것 같은데 1등이라고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러브수기님은 벌써부터 이렇게 또 종목을 들고 와주셨어요. 이마트, 어제부터 댓글에서 좀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 이마트 진단 받아보실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볼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네, 그리고 세곰주말님 안녕하세요. 마그마님 안녕하세요. 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진단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종목 고민도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종목 고민하는 방법은 아시다시피 이 댓글창 잘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밑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도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네, 목소리 들으면서 진단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인사까지 나눠봤고요. 네, 이제 첫 번째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님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요즘 시장에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선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곧 있으면은 발표를 할 텐데, 이런 부분도 있고, 미국과 우리나라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 유럽에서 천연가스 이슈도 있고, 이슈가 너무 많아서 지금 어느 쪽에 내가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봐야 하는지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슈에 좀 집중을 해봐야 할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으로 보면 내일 이제 미국 FOMC 가장 중요한 FOMC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빅스텝은 일단락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물가의 정점, 인플레이션 정점,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뿐만 유가도 그렇고요. 대다수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7월에 유가가 급락을 하고 원자재도 급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6월이 정점이다 이렇게 확인되고 그런 이슈가 이제 계속 좀 나올 건데요. 그 다음에 빅스텝은 이번 1.0%, 1.5%포인트 올리더라도 추가적으로는 이제 0.25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겠냐고 그렇게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금리 인상에 관련된 악재에 빅스텝에 대한 악재는 오늘로 다 끝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장 내일로 반영될 걸로 보이고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빅스텝 관련된 이슈보다는 이제 경기 위축, 경기 급격한 하향이라든지 이런 경기 둔화라든지 위축, 침체 우려가 계속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된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나온다면 그러면 결국은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은 당연히 계속 빠지겠죠. 지금 현재 구리 가격이 정상적으로 이제 주로 수년 동안 평균 한 톤당 6,500달러 정도 있다가 7,000달러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 가격이 경기를 가장 빨리 반영한다 그러는데 정상적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원자재 가격도 시간을 두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직까지 원자재가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유가도 94달러 정도 이렇게 있는데, 유가도 이제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거라는 어떤 근거 자료가 나온다면 뭐 60달러, 70달러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 원자재 가격이 유가라든지 어떤 이제 금리라든지 가다음 또 미래의 어떤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 이렇게 나오면서 실적까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지 아니면 정체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향후의 큰 시장의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결국은 경기 침체 우려가 장기화된다는 예상을 하면서 투자자들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럼 결국은 유가도 급락을 하고요. 원자재가 급락이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렇다면 당분간 주식시장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급락이라는 어떤 원자재가 빠지고 이런 게 대다수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상태, 그때부터는 오히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계속 나오고 이제 그러면 그 전부터 주가는 그때 이야기 나올 때 주가는 추세적인 반등을 시작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오늘 뭐 미국에서 보면 이제 내년 중반기 정도 그때는 오히려 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하를 들어간다면 오히려 장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초까지 지나면 뭐 거의 어려운 시장은 완전히 다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이제 악재가 빅스텍 관련 악재는 거의 다 마무리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목금만 잘 보시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음 주부터는 좀 더 8월부터는 매매해도 되는 조금 물려도 겁내지 않아도 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장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 지속됐던 이달까지 지속됐던 어떤 매매 어려움, 어떤 신규 자금이 있어도 진입이 어려운 그런 국면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금리네요. 어쩔 수 없이 금리는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FOMC 회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시장이 잘 소화를 해내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까지 잘 체크해 보면서 제발 이 힘들었던 상반기 잘 보내고 하반기부터는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응원하면서 하반기 시장 맞이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 다음에 종목 진단으로 또 넘어가 봐야겠죠. 네, 오늘은 아까 테리님이 예상하신 대로 러브수기님이 보내주신 종목의 첫 번째 타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고 이게 호재가 나왔다가 바로 악재가 치고 들어와서 좀 답답하고 약간 신경질이 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고 우리 러브수기님 159,900원에 진입을 하셔서 10% 보유비중 들고 계시네요. 159,900원이면 진입하신 지 꽤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거의 작년 말쯤에 진입을 하셨는데 그 이후부터 이 하락폭이 너무 깊어져서 화가 많이 나실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월마트 실적까지 약간 나쁘게 좀 전망이 되면서 타격을 받아버려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전문가님이 이마트 주가 흐름이 최근에 뭐 이제 좀 호재 소식도 있었지만 월마트 때문에 다시 좀 약해지고 있잖아요. 이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 금지고요. 추가 매수 자금은 다른 업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죠. 주식 투자는 만약에 경기가 안 좋다고 하고 주식도 내려왔지만 앞으로 부동산도 내려온다 그러고 자산 가치가 다 하향 추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뭐죠? 쇼핑이죠. 뭐 식료품을 이제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걸 당장 줄입니다. 자산을 파는 게 아니라 그러면 소비가 주는 거죠. 그게 바로 경기 침체잖아요. 이 단순한 것을 무시하고 그냥 어떤 이슈, 의무 휴업
폐업, 의무협업을 폐지한다든지. 그러면 매출이 한 1조 정도 느니까 엄청난 호재다. 이건 아주 단순한 건데 생각을 해보면 이마트 연간 매출액이 한 30조 정도 됩니다. 30조 1조 늘어봤자 3%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슈, 테마에 잠깐. 그런데 올해 2022년도 이마트 예상 실적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2022년도는 영업이 3,168억에서 2,617% 줄고요. 당기 순이익은 40%가 줍니다. 그리고 내년에 당기 순이익은 68% 줄 거로 예상되고요. 내년에 영업이익은 늘지만 매출이 7%밖에 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5% 늘어요. 즉 이마트처럼 대형마트의 대다수 그 시대는 과거에 끝났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마트라든지 대형 마트에 갈 때는 주로 주말이나 이런 데 직장인들 많이 가는데 애기 없고 가족들이 가서 쇼핑하고 밥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애들 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마트 이렇게 하면 아이스크림 가게 없어졌고요, 많이. 애들이 별로 안 보이니까. 그러면 나갈 일, 굳이 꼭 필요하면 나가지만 잘 안 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 생각을 있었다면 아이스크림 가게, 치킨 가게, 그 다음에 패밀리 레스토랑, 하는 이마트부터 해서 이런 대형마트 관련된 투자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잠깐 이슈 보고 내가 이 회사 아니까 내가 사고 평가를 기업 가치 평가라든지 투자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서 이게 손실이 났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15만 원대니까 주가가 아마 빠졌을 때 샀을 거예요, 그죠? 평균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여기서 많이 올라가니 빠졌다가 아마 작년 말이나 아니면 작년 여름엔 어저께 샀을 수 있겠어. 물 타서 내려올 수 있겠지만 그 얘기는 올해부터는 계속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나오면서 대다수 주식이 빠졌는데 그러면 경기 회복이 된 거라고 예상이 되면 이것도 늘겠죠. 그냥 많이 빠졌다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기업의 실적이 증가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잠깐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가 지금 월마트도 실적 안 나오지만 다 안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기존적으로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정상화 되더라도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주식은 한 13만 원대 정도, 13만 원이나 지금의 10만 원 초반 이렇게 해서 놓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한 1, 20%밖에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예상 수익률이. 그래서 투자 가치가 현재는 없다. 가격만 보지 마시고 미래의 가치가 확실히 높아질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만 그 주식이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하시면 물 타는 건 금지하고요. 갖고 있다가 13만 3천 원 가면 비중을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러브수기님 어제부터 이마트 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추가 매수는 금지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거기서 이제 털어내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더 괜찮은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마트 같은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런 이슈보다는 인플레이션 자체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경기 자체가 좀 나아져야 함께 주가 흐름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에 아침부터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기사기는 한데 IMF 쪽에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하는 이슈도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마트 관련해서도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두 번째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이실까요? 예, 경남제약입니다. 네,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 단가는 3,660원이고요. 네. 비중은 40%입니다. 꽤 많이 들고 계시네요.
예, 한 1년 반 전인가 산 것 같아요. 아이고, 되게 오래 들고 계셨어요. 혹시 왜 들어가셨을까요? 그냥 그 시세 봐서 그때 뭐 코로나 좀 터지고 그래서 괜찮을까 싶어서 그냥 따라 들어간 거죠.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전문가님, 이 경남제약, 이 1년 반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1년 반 전이 코로나가 제일 많이 확산하던 때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이슈가 좀 많이 나와서 그때 기대하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주가 흐름이 좀 약간 지지부진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요즘에는 또 코로나가 약간 줄어들고 있는 추세기는 해서 이거를 손절을 할까요? 아니면 어떤 전략을 좀 취해볼까요? 지금 손절하기 좀 늦은 것 같고요. 보유했다 어느 정도 반등하면 그때 손절하고 나오든지 본전에 나오든지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제 아마 제약 바이오주 매매라든지 투자에 대해서 거의 전혀 모르시는 투자자 같아요. 일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를 매매를 할 때, 즉 테마주 비슷하지만 좀 성향이 달라요. 일반적인 종목들하고 제약 바이오주는 큰 하나 종목만 가는 게 아니라 대다수 같이 움직여요. 코로나가 와서 수혜주면 2020년도 초에 사야 되잖아요. 세상에 없던 코로나가 나타나가 난리 났는데, 그럼 2020년 초에 사가지고 한 몇 배씩, 3배씩, 5배씩, 10배씩 올라가면 그냥 팔아먹고 나오면 그냥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쉬운데 지금 코로나가 2년이 됐는데 지금 무슨 코로나 때문에 주식 투자를 매매를 사고 이런 것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뒷북 투자에 그럴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과연 내가 사는 주식이 코로나가 재유행하면 수혜준가?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투자의 기본인 겁니다. 내가 시장 가서 무 하나를 사더라도 무가 평상시 1,000원 하는데 갑자기 요즘 가뭄이 들고 무가 안 나와가지고 5,000원 해요. 그러면 이게 정상 가격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만 내가 5,000짜리를 최소한 먹을 거 빼고는 추가로 더 사야 될지 한 달치를 산다든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주식 투자자 이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주식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남제약이 코로나가 한데 비타민 이런 게 더 많이 할까 소비를 할까요? 그러면 레모나라든지 이런 우리가 먹는 비타민 있죠. 자, 그러면 코로나 전국에 왔을 때도 2020년도 8월에 잠깐 올라갔는데 80%밖에 안 올라갔어요. 바닥 대비. 대다수 종목은 코로나 와서 몇 배씩 올라갔는데 코로나 수혜주가 아니라는 거죠. 우니만 바이오 제약에도 그때는 2~3배 올라갔는데요. 끝없이 빠졌잖아요. 왜 빠질까요? 지금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 회사는. 보시면 재무제표라도 여기 편람이라도 보면 당기순이 19년도 45억 적자, 20년도 55억 적자, 21년도 34억 적자, 21년도 영업 적자 장사해가지고 77억 적자 봤어요. 작년에는. 자, 그만큼 경쟁력이 없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기술적으로 아무리 호재가 나와서 하루 이틀에 호재 반영되고 말 안 되는 주식입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 반짝은 했잖아요. 그죠? 또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식이 2,400원에서 2,900원, 500원이지만 20%지만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하기 때문에 금방 내려오잖아요. 다시.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물론 어떤 이슈가 생기면 과거도 보면 이렇게 올라간 적은 있어요. 보시면 과거 이렇게 내려왔었죠. 여기서 보면 한 10,000원대에서 1,000원 왔다가 다시 9,000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때까지 이것을 기다리면 2,600원대니까 지금 3,500원, 600원 샀었으니까 본전을 하고 나오겠죠. 그 정도로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투자자가 되는 거죠. 천수답 투자처럼. 그것처럼 되려면 기다려서 본전 가시면 가시고 앞으로는 이런 쪽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이거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정답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갈지, 재료가 나올지 언제, 그 사장도 모르고요. 기업 회사도 누구도 몰라요. 그때 가봐야 할 수 있는 거죠. 테마 또 불어봐야 알고. 그래서 테마 불 때 본전이 된다면
이제 팔고 나오셔서 내가 잘 모르는 것은 하지 않는 게 투자의 기본입니다. 꼭 기본을 지킨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뭐 바닥권이라고 보니까 그냥 보유했다가 본전 가면 팔고 나오시고요. 뭐 기술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테마주처럼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팔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경남제약께서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일단 보유하시고 원금 회복 때쯤에 다시 팔아보라고 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종목에서.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경남제약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경남제약에서 레모나를 만드는 거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오늘 알게 됐네요. 네, 경남제약은 이제 레모나 말고 뭐 이제 코로나 쪽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혹시라도 이쪽에 좀 눈을 돌리고 계셨던 분들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레모나 관련한 경남제약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단구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스마트폰 관련주입니다. 삼성전기 그리고 13만 원에 25% 보유 비중 들고 계시는데 13만 원이면 진짜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거의 바닥 구간에 들어가셔서 지금 계속 수익 구간에 있으시거든요. 심지어 오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도 우리 단구님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매도 시점이 언제가 좋을지를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그냥 빼서 수익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더 좋을까요? 네, 삼성전기는 스마트폰 관련 뭐 MLCC 부품주인데 카메라 모듈하고 전체 그러면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으로 지금 주식을 사면 큰 수익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라든지 전동화 부품 이런 데 들어가는 부품으로 사면 수혜가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여기 회사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나오거든요. 매출 비중을 이렇게 보시면 21년도입니다. 컴포넌트 솔루션 한 23% 되고요. 강학통신 솔루션 주로 여기에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패키지 있죠. 그러면 컴포넌트 솔루션 쪽에 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용에 들어가는 전기차폰 여러 가지 모듈이나 관련된 기판이라든지 이런 층 이제 늘어나니까 좀 후발주자 이쪽 분야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스마트 부품은 IT 부품주기 때문에 대다수 매출이 IT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자동차 이런 데보다는 그래서 IT 주가랑 거의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후자, 삼성 후자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그만큼 삼성전자도 안 갔죠. 그것이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큰 추세 흐름은 이렇게 큰 추세 흐름은 IT도 좋고 2차전지뿐 아니라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품도 좋고 그런데 그래서 올라갔지. 지금은 상당한 시간 동안 시세가 크게 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올라가면 오히려 매물을 계속 받기 때문에 보시면 한번 조정받으면 오랫동안 걸려요. 과거도 보시면 이렇게 한번 지금 왔다 이렇게 내려왔다 쳐요. 엄청 오랫동안 못 가잖아요. 그죠? 산업이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성장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도 3년 전에는 코로나 때는 반도체 칩이 부족해서 반도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재고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재고가 늘어나서 오히려 내년에 하이닉스 같은 것도 공장을 정설이나 이런 거 관련돼 그 축소를 하든지 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고가 지금 빠르게 쌓이고 있고 그러면 관련된 부품은 다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럼 IT 부품을 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도 가격이 대다수 똑같이 내려왔는 상태에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그 산업의 수혜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은 물려도 돈 구해서 더 사든지 어떻게 더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잘 나요. 회복도 빠르고
이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도 지금 투자를 조정하고 물량도 조정을 하고 그래서 관련된 LG누트도 빠지고 있잖아요. 그처럼 이것도 올라가도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반등은 어느 정도 하겠죠. 전체 장이 좋으면 반등 15만 3천 원까지는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13만 원은 손절가로 드리겠습니다. 13만 손절가 드리고 15만 원 단기 목표가 드릴 테니까 15만 정도 가면 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나는 뭐 계속 자동차 관련된 부품으로 좋아질 거다 가겠다 하면 본전 지키면서 13만 원 손절가를 염두에 두면서 갖고 가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시장이 멀었기 때문에 15만 원 정도 가면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절가 13만 원입니다. 네, 삼성전기 다루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시장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이 삼성전기까지 어려워지는 그런 나비 효과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만 원에서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수익 원하시면 15만 원까지는 바라봐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으니까요. 네, 많은 도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수익까지 앞으로도 챙겨갈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네,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 텐데요. 이호석 PB님입니다. 우리 스탁몬스터 이호석 PB님인데 오늘 좀 아쉬운 소식이 있어요. 오늘이 진단쇼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니까요. 네, 우리 PB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종목들이 있으면 마구마구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창 잘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인사해 볼게요.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시라고요. 네, 아쉽게도 사정이 그렇게 돼서 오늘 아마 마지막으로 여러분 뵙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아쉬워할 것 같고 우리 태리님이 왜 몬스터 누나 이러면서 약간 지금 화를 내고 계시는데 그만큼 더 꼼꼼하게 종목 진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아싸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이지바이오입니다. 4,870원에 진입을 하셨고 3% 보유 비중 들고 계신다 하는데 어제 수익 청산을 하고 다시 쫓아갔다고 하시네요. 근데 다시 쫓아가서 수익이 났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쫓아갔더니 물리었다고 하셔요. 그래서 매수가 이상 갈 수 있을지 대응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이게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료로 이야기가 뜰 때마다 한번 팡팡 터지고 그 다음에는 줄줄이 하락만 했던 종목 같아요. 그래서 다루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PB님은 어떤 전략 세워주실 건가요? 네, 우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료 관련주로서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경우에 이슈가 있을 경우에 시세가 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편이고요. 그 이후에 여적성이 좀 떨어지는 그 전형적인 끼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료 관련주로서 이 종목을 저희가 주로 분류를 하고 있고 그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세가 나는 것이 결국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그 농산물이죠.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가는 에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이제 사료 테마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에서 시세가 최근에 많이 낮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었거든요.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태가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지금은 곡물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상향 안정화죠. 상향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세가 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반영되는 것이 어제 같은 경우죠. 어제 같은 경우 중국 2위 사료업체가 공급 중단한다는 내용 나오면서 이제 시세가 나왔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기서 시세를 내기에는 수익을 내기에는 크게 부담 없는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차트로 보시면 어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주가가 올라가는 날에는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데 그 외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반대로 제가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거래가 이제 실리는 날에는 거래가 많이 터지는 날에만 거래를 하고 그 외의 구간에서는 거래를 안 하고 좀 쉬는 것이 낫다는 것이고요. 조금씩 흘러내릴 수는 있겠지만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경우가 최근에는 없었다는 부분도 좀 인상적입니다. 7월 들어서는 횡보하다가 어제 처음 시세가 났고 오늘 같은 경우에 가격이 떨어져서 시작하긴 했지만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았을 때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느냐까지 한번 짚어보면 지금 5,100원 부분에 61선, 121선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동평균선, 지금 시세에 나온 부분이 뭐 21선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61선 근처까지 갔다가 밀렸다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은 이 안에서 이제 가격이 4,200원 그리고 5,100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이루면서 가격이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보유를 하시되 지금 매수가가 4,870원이시니까 5,000원까지는 이제 조금 더 차이 보실 수 있도록 좀 기다리시는 전략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 비중이 3% 정도로 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4,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이지바이오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는 전략도 추천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평단가 낮춰서 나중에 가서 더 수익 챙겨가는 방법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고려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우리 PB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해주시네요. 우리 PB님 오늘 마지막 방송이니까 여기다가 메시지, 롤링페이퍼처럼 댓글에다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이지바이오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이지바이오 이제 사료 관련주로 떴으니까 그 부분 잘 참고해 주세요. 네, 그 다음 종목은 편백나무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편백나무님이 보내주신 종목인데 PNT고 42,0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시네요. 차트 보니까 되게 잘 들어가셨네요. 42,000원이면 거의 이분도 바닥 구간에 들어가셨고 좀 길게 차트를 보면 이거 잘하면은 최고가까지 또 올라갈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약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릴 것 같아요. 요즘에 2차 전지 관련주들 흐름도 워낙 좋다고 하니까 혹시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PB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차 전지 장비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올 초부터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결국 이제 2차 전지가 작년에 소재가 좋았다라고 하면 올해는 장비가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정 안에서 이게 소재가 많이 필요했던 거고요. 지금은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정의 이제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장비 발주를 통해서 생산 규모를 넓히고 그 넓어진 규모를 통해서 이제 생산을 더 크게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 초에 상장했던 것도 결국에는 이제 이런 증설을 위한 자금 마련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장비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 굉장히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NT 같은 경우에 이제 롤투롤 기술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냥 2차 전지 음극재나 분리막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장비를 현재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2차 전지 사업부가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최근에 이제 시세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권에서 가격이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하고 매수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관점으로 아마 접근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지금부터 매수를 해서 조금 더 들고 가시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에는 제가 매도가를 어느 정도 잡아드리느냐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격을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48,000원입니다. 이 48,000원은 121선, 61선 부분 가격이고 지난 6월 말에 급락이 나왔던 자리의 시작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무래도 여기서 급락이 나오면서 매물이 이제 물려있는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첫 번째로 매수가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54,000원입니다. 이 54,000원 가격은 실제로 PNT를 가지고 계신
보유자들 입장에서 매물이 가장 많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매도가 한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2,000원 정도가 전 고점 부분이죠. 이 세 가격대를 저희가 좀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에 PNT를 연말까지, 왜냐하면 LG에너지솔루션에 이제 공장이 재검토된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 재검토가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도 결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장비 발주가 더 좋아진다는 큰 그림을 보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접근하신다면 목표가 48,000원으로 놓고 접근을 하시고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볼 거야라고 생각하신다면 목표가 62,000원 놓고 접근하셔서 그 투자의 스타일, 투자 성향, 투자 기간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한번 구사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PNT 세 차례에 나눠서 목표가 설정해 주셨어요. 꼼꼼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이제 원하시는 구간에서 매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2차 전지 소재주들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이제 장비주들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네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태리님, 롤리 이 노래인가요? 그 롤리 이 노래 맞나요? 네, 우리 피비님 잘 가시라고 춤추는 것도 함께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봐 주세요. 네,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종목 따상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삼성생명 58,50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목표가를 61,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는데 혹시 오래 걸린다면 오늘 그냥 약간의 수익 구간에 들어 있으니까 그냥 오늘 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런 보험 관련주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서 차라리 오늘 여기서 청산을 하고 다른 쪽에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피비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만약에 기간을 조금 길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충분히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긴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삼성생명 같은 경우가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보험사들 2분기 이제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순이익이 전년 대비 한 48%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전망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희는 이제 꼭 이것만 보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험회사들이 저평가 받고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보장성 신계약이 좀 정체가 되어 있고요. 일시납 저축성 위주로 이제 신계약이 조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금리 상승이 되면서 저축성 보험에 대한 가입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인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보장성 보험의 계약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보험사의 수익이 조금 떨어진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상승에 따라서 계약이 늘어나고는 있지만은 이 계약이 보험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크게 유리한 계약은 아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보험회사에 접근하시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안정적인 배당주라는 위주로 조금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차트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목표가 61,000원 잡으셨는데 61,000원은 사실 충분히 도달 가능한 가격이거든요. 지금 가격대에 사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61,000원까지 보유를 하시고 매도하시는 전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조금 더 이제 뒤쪽으로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63,000원까지 61선, 121선이 저항을 작용하게 되는 63,000원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꼭 당장 오늘 차익 실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61,000원보다 더 낮은 가격도 하나 제시해 드릴 건데요. 바로 62,200원입니다. 62,200원이라는 가격이 최근에 이제 오늘도 그렇고 이제 최근 3일, 4거래일 전, 그 다음에 7월 중순까지도 이 가격대에서 62,200원을 돌파를 못하고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62,200원 정도까지는 종목이 이제 시세가 나오는 경우에 움직일 수 있다는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종목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도를 한다라면 62,200원 정도가 가장 고점 가격이 아닐까 해서 한 그 정도 가격에서 한번 정리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삼성생명 우리 따상님 6만 1,000원 바라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일단 6만 200원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만 1,000원까지 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챙겨가는 게 나한테는 더 이득일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다음 종목은 달달님입니다. 달달님이 오랜만에 종목을 보내주셨네요. 네, 달달님 테스 들고 계시고 19,925원 진입하셨고요. 3% 보유비중 들고 계십니다. 절반은 팔았고 나머지는 이제 8월까지 26,000원까지 바라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FOMC 영향을 받아서 빠질 것 같으면 그냥 지금 수익 청산하려고 한다는데 지금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 부분 고민된다고 하시네요. 네, 테스 보면 요즘에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는 분위기라서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피비님 이 종목 조금 더 기다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절반을 매도를 하셨기 때문에 FOMC 영향으로 이 종목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다시 절반 매도하셨던 부분 다시 재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수량도 더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테스 같은 경우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뭐 지금 탄탄하게 나온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뭐 삼성전자, 평택 이제 그 랜드죠. 3단 랜드 이제 신규 장비까지 있다라고 생각하면 수익성 개선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테스가 갖고 있는 이제 리스크 중에 하나는 전방 산업이 부진하면 생각보다 크게 재미가 없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얼마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반도체 관련해서 정부에서 장려 정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대기업의 그 생산을 장려하겠다는 거, 그다음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것, 요것이 주요 골자라고 생각하면 둘 다 테스에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이제 증설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테스와 같은 장비주들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을 수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이제 지원까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테스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테스 같은 경우에 하반기까지 뭐 꾸준히 들고 가셔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목표가 26,000원 말씀하셨는데 26,000원이라는 가격은 충분히 도달 가능한 가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가격이 5월 중순에 급락하기 전까지 그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61선, 121선, 그러니까 23,000원, 24,000원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매물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가기 힘들 겁니다. 이 부분 조금 고려하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 종목 하반기까지 26,000원 목표로 가져가시다가 오히려 조정이 나와서 19,000원대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거의 최저가까지도 거의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서는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테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어요. 앞으로의 전망 괜찮을 것 같네요. 네, 하반기까지도 쭉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설정하신 목표가가 26,000원 구간이잖아요. 네, 거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평가 주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이 판단에도 좀 잘 반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스 우리 진단쇼에 자주 나오는 종목인 것 같아요. 뭐 최근에는 하락세 나타냈지만 이제 진짜 바닥 짚고 올라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들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스 갖고 계신 분들도 함께 잘 참고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 종목은 아미노로직스입니다. 아미노로직스고 우리 아리아님이 보내주신 종목이에요. 3,317원에 진입을 하셨고 다행인 건 보유 비중이 적습니다. 2% 들고 계시는데 지금 보유 비중이 적기는 하지만 손실 구간에 있어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할 경우에 수익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이지바이오 비슷하게 사료 관련해서 시세가 곡물 대체제로서 좀 부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름 자체가 아미노가 들어가지만은 이제 아미노산을 활용한 이제 그 아미노산을 원재료로 하는 이제 제조하는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곡물 관련주, 사료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시세 났던 부분 생각해 보면 6월 27일이라든지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외에 코로나 백신이죠.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도 이 종목을 이제 또 엮어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종목이 여러 가지 테마로 조금 엮여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종목이 한 번 시세가 날 때 저희가 대체적으로 시세 자체가 뭐 28%씩, 뭐 20%씩, 뭐 이렇게 나는 종목이라는 점 한 가지, 그리고 여러 가지 테마와 연관이 있는 종목이라는 점 두 가지,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충분히 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이제 기다리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3,317원 정도면 사실은 거의 최근에 있었던 전 고점까지 신고가 부근까지 가야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기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 뭐 충분히 뭐 시세가 나기 때문에 기다리셔도 좋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추가 매수도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매수 비중이 2%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추가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추가는 이제 2,300원에 좀 추가를 하셨으면 합니다. 2,300원이 121선 도달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121선 기준으로 좀 접근을 해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단가를 낮추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내용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아미노로직스 기다려보라고 하시네요. 기다려보시고 2,3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서 수익 가져가는 것도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미노로직스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아미노로직스가 그 곡물 대체제 관련주로 떴잖아요. 근데 여기 댓글에서 지금 돼지고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삼겹살 이야기하는데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진 모르겠는데 고기값 너무 비싸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계곡 가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시원한 그 계곡물 즐기시면서 그때는 이제 돼지고기도 좀 비싼 금값인 돼지고기 드시면서 좀 즐거운 시간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미노로직스 이야기 나눠보면서 삼겹살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그 다음 종목은 태백 주목나무님이 보내주신 비덴트입니다. 비덴트 9,250원에 진입하셨고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시네요. 네, 최근에 비덴트 이 호재가 있었죠. 인수 소식해서 호재가 있어서 급등세 연출을 했고 거래량도 많이 몰려서 들고 계신 분들 되게 기분이 좋으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조금 외국인이 연일로 지금 줄줄이 팔고 있어서 이거 좀 안 좋은 시그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태백 주목나무님은 목표가 15,000원 구간에서 원래 털어내려고 했지만 지금 조금 더 먹고 나올까 이 부분이 고민이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할까요? 네, 비덴트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오늘따라 끼이는 종목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 비덴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비덴트는 특히 이제 뭐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 회사가 이제 비썸홀딩스죠. 비썸홀딩스 단일 최대 지주로 이제 지분을 34%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비썸이죠. 암호화폐 거래소 비썸의 이제 만약에 그 매매가 많이 이루어질 경우에 거래 대금이 늘어날 경우에 수익을 가져간다는 관점에서 비덴트가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 시세가 많이 나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랑 이제 투자증권 처분 협의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결국은 이런 모멘텀이라는 것이 이번 한 번만 나올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이런 모멘텀이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리스크라는 것이 시장에서 뭐 이번 FOMC를 지나면 조금 더 명확해지겠지만은 시장에서 리스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기보다 리스크가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결국에 비트코인이 최고 위험 자산으로 분류된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는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좀 글로벌하게 좀 깔려있고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상화폐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가상화폐의 상승세와 연동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비덴트가 시세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종목이 22,500원부터 해서 3월부터 7월까지 꾸준하게 쭉 흘러내렸었고요. 최근 며칠만 이제 상승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포인트를 짚을 게 있습니다. 앞에 매물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매물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정석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121선 도달하는 13,500원 경에서는 한번 차익 실현하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하시는 13,500원과 15,000원의 가격 차이가 1,500원 차이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 종목 기준으로 하면은 시세가 자주 변동하는 종목이라서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오히려 이 종목 조금 더 보유하시고 15,000원에 충분히 매도하시는 거 가능하시고요. 보유 비중을 위로 올라가면서 차익 실현하면서 조금씩 줄이신다라고 하면 그 위쪽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비덴트 좋게 봐주셨어요. 15,000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우리 이미 지금 수익 구간에 있으신데 여기서 더 큰 수익 창출해 낼 수 있다고 하니까 기분 좋게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호석 PB님과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P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 그리고 이호석 PB님과 함께 진단쇼 해봤습니다. 우리 이호석 PB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기서 함께 진단 열심히 꼼꼼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종목 진단 말씀 잘 이렇게 도움의 말씀 드렸는데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 함께 점심시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